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유학기 걱정 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고 어떤 기대가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좀 해보시죠.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뭡니까? 가장 걱정스러웠던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성적, 학업 성취도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앞서도 뭐 부총리님도 그렇고 권호영 교수님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성적 이거 제일 거북하면서도 또 제일 또 첨예한 게 이건데 유문아 선생님 교실 학교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직 증명된 건 아닌데요. 저희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전까지 학업 성취도에서 저희 학교가 정말 강원도의 거의 꼴찌 학교였거든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그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자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학업 성취도를 봤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첫 번째로 경험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수학력자도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미달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계시던 교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장학관님으로 와 계신데 저에게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그겁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지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수업의 어떤 그 튼튼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자는 아이들이 없어졌고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로 사실 미달 나오는 아이들은 자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연계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생님,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시험을 안 보니까 얘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라고 여쭤보면 아이들이 안 보일 때가 가장 행복하시대요. 학교나 학원에 갔을 때. 그래서 아이가 내 눈앞에 알짱되는 순간부터 어머님들은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교수님께서 그 근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잠재력, 공부할 수 있는 힘 이거를 키워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의 수업 방식, 활동 내용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당장 영어 단어 10개 못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 찬양자입니다. 근데 성적에 대한 부담은 이제 당장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아이들 모습 봤잖아요. 아이들이 성적 당장 나오는 거 말고 웃고 있어요. 그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요즘엔 잘 안 웃더라고요. 근데 자유학기제 아까 활동 모습 보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잘 웃는다 이게 있었어요, 그죠? 여학생 특히. 그래서 제가 구슬만 굴러가도 웃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구슬 세 알을 가지고 명동에 갔어요. 그래서 구슬을 굴렸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웃더라고 아이들이. 근데 요즘은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이 제일 무섭대요. 얘네들이 실제로 남자애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아이들의 그 웃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적 그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한 어머니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성적 때문에 우려도 하셨을 테고 기대 반 우려 반 어머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성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자유학기제 걷고 나서 애가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을 알게 되니까 솔직히 창피하지만 저희 애 공부 안 해요. 시험 기간에 정말 문제집을 사주면 문제집이 깨끗해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자유학기제를 걷고 나서 얘가 이 직업을 가지고 싶으니까 문제집을 사달라 해서 공부를 지금 기말고사가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니 저도 방송국 시험 공부를요 대학 때 한 게 아니고 군대를 저는 최전방 GP라는 데 갔어요. 비무장지대 안에. 근데 경계 근무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책을 보고 싶더라고. 방송국 시험을 한번 봐야지 싶으니까 책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와 꿈이 있어야 그 다음 공부가 되죠. 아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라 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학교가 변화하고 있고 공부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학부모도 변해야 되지만 또 선생님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학교 입장에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주원 선생님. 네. 예,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그 재작년 2014년도에 이제 연구학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오 마이 갓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험을 안 치면은 이제 수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수업을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시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시작하는 분들이고 서로 의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힘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이 안 가더라고요. 문제 한 학기니까 몇 달까지 갈 것도 없는데 한 몇 주 지나고 그러니까 한 2달쯤 지났을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이 진짜 한 30년 되셨어요. 수학 과목 아시잖아요. 분별 하나만 했으면 수업이 다 되는 과목입니다.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면 되는 거고요. 교과서 바뀌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아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발견한 건 그냥 놀이예요. 그러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다음 해에도 자유학기제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그 200 지원 받아가 2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그 교사 연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사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그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업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한번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실행 단계까지 기획하고 실행하고 발표하는 단계까지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학습을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한 20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분 모셔다가 이제 그 강사분도 이제 오래 하셨고 그런 이제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직접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알겠대요. 알겠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에는 그 프로젝트 학습 위주로 이렇게 뭐 방과 후 활동도 하고요, 교과 학습 활동도 하고요. 프로젝트 학습하면은 딱 좋은 게 뭐였냐면요, 그 공부 좀 못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고 이제 별로 수업 시간에 발표로 할 기회도 못 가지고 말 없는 애들끼리 친한 그런 애들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같은 조언이 되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 발표 잘하는 애들 있어요. 상 받는 애들은 늘 상 받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을 한때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은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하고요. 쟤네 거랑 어떤 경우에는 그 걔네들이 그런 모둠이 2등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발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2등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서 아,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연수의 방향도 그냥 앉아서, 선생님들도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고 연수가 아니고 선생님들 직접 참여해가지고 실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면은 아이들도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그 여기 한림대학교에서 하는 연수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 4시간짜리 연수였어요. 4시간짜리 연수였는데 그 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한 학기를 울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요, 조금만 자극제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연수를 선생님들도 찾아다니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 아까 제가 다른 학교, 이제 평성중학교에 근무했습니다만 다른 학교 예를 좀 들어보면요. 사실 자유학기제 하면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진행되었던 학교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형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 행복대학교에서는 참여 수업형이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간 만료가 되고요. 재신청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원주의 어느 학교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 고등학교 간 애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래요. 왜 후배들을 위해서냐 그랬더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손 들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은 자기네 학교 출신 애들밖에 없더랍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까 뭐 입학사정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도 이제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은 딱 기억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질문 안 해도 딱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뭐 일단 성장이 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성장이 됐고 성장할 가능성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 더 크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아까 다 말씀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뭐 점수 영어 단어 10개, 20개에 매달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학생,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몸으로 느끼는, 몸으로 익히는 그런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이러면서 발전해 가면은 중학교 3학년 거치고 고등학교 가면서 좀 더 훌륭한 학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인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딴 얘기여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질문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거 거의 못 해봤는데 그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닌가 싶고 역시 그 교육의 큰 변화의 틀에서 학교가 변화하고 있고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고 학부모님들도 변화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큰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해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큰 변화의 틀에서 성과를 내시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러면 부총리님 저 인센티브도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성취 뭐 저 학업 성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계성이거든요. 이게 중학교에서 뚝딱 끝나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 또 다시 암기하고 이거 아닌가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쭉 대학까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연계가 될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입시가 이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암기된 내용만 이게 측정한다 그러면은 다시 고등학교 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입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쭉 해왔던 이 페이스대로 고등학교 때도 유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저는 대학 가는 데는 유리하면 유리했지 전혀 뭐 불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자유학기제가 이게 단순히 어떤 중학교 교육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학 교육까지도 전체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좀 동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하나는 그 자유학기제에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이것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도 좀 긍정적으로 어떤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2병도 무섭지만은 대2병도 아주 무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열심히 놀다가 2학년 올라가 가지고 전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이런 이제 불확실함에 빠지면서 내가 왜 이과에 왔는지 그래서 어느 학생의 그 도서관의 낙서가 태풍아 너는 참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 라는 이런 그 낙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그 진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똑같은 진로를 하나 설정해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했다가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들도 대입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데 항상 1학년 때나 또 다른 학년 때도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하나 의욕이 있으면은 그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일종의 이제 자기와의 대화인데 그런 게 쭉 누적되고 나면은 나중에 대학에 와서도 꼭 그 다른 학과를 자기가 다니더라 그래도 자기의 목표를 이렇게 개발해 갈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중학교 때 이런 게 단단하게 마련된다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까 여기 우리 학생들 노는 모습이 정말 행복했는데요.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대학에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야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복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 성공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해서 성공했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관들하고 농담 삼아서 서울대도 그 어떤 학업 역량과 뽑지 말고 행복한 순서대로 뽑으면은 어떨까? 학생한테 너 행복하니 물어보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뽑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있다 오너라라든지 이렇게 그래 나중에 결국 보니까 행복해가지고 뽑은 애들하고 학업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뽑은 애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은 하게 되었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거 행복하다 보면은 이게 뭘까 자존감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이 생기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적 근력이 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행복이라는 게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지금 요즘 행복 학자들의 내는 결론들의 대부분이 행복이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게 아니고 기질적인 거다. 이런 결론들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걸 보더라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느끼는 이 학생이 훨씬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젠 아이들에게 자꾸 너희들도 행복하도록 결심을 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은
이게 내적 근력이 생기고 그는 그냥 자꾸 이게 네. 지지를 해주시면은 행복감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대학 가는데도 큰 하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단초를 저는 자유학기제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부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다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학력에 대한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으신 게 사실인데, 사실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하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수한 인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교과목에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한 인재인가? 이거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른 특기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교과목 수업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도 물론 우수한 학생이지만 성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다른 소양을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 역시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금방 그 권호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시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교의 입학처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양대학교는 합격을 하려면 그 내신 성적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라 된답니다. 그런데 5등급을 뽑았답니다. 5등급을 어떻게 뽑았느냐? 생활기록부에 딱 선생님이 쓰신 한 줄을 보고 뽑았다. 그 한 줄이 뭐냐? 이 학생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폐 학생을 자기 짝으로 해서 돌봐줬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학생이 그 학과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와서 상당히 잘 적응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학부모님들 중1인데 이제 대학 갈 때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더 변해 있을지 아마 훨씬 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도 보내시고 하겠지만 학원의 어떤 그 불안을 조성한 학원의 어떤 그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우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봐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반복입니다. 반복.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거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반복 수업밖에는 아닙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자녀들한테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좋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런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워주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하고 말 건가, 고등학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제 대학 그 입시 전형 방법도 바뀌고 지금 또 교육부에서는 이런 자유학기제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그런 교과 수업의 모습이 고등학교로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생각에 이미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생들 스스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금 형태의 주입식 교육을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력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이제 토크 콘서트 패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총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조그만 변화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교육 전반에 어떤 그 개혁을 가져오는 소중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8월달에 국제 그 교육학회에 가서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이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잘 지속이 돼야 되고,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완전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행복한 자녀의 모습들을 대하실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저 사회자께서는 앞에 없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 있는 게 행복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준식 부총리님, 권오현 입학본부장님, 유문화 선생님, 김주원 선생님, 조인주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6 자유학기제 맘의 속 학부모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